여러분, 우리가 불면동을 시작한 지 벌써 3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3달이란 짧은 시간 동안 뜨거운 불면동 열기로 그동안 일본 전계에서 강경파 눈치를 보던 온건파들이 유화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니카이 도시히로 일본 자민당 간사장은 지난 27일 TV 도쿄 프로그램에서 한일 관계를 원만히 전개할 수 있도록 한국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일본이 한국에 손을 내밀어 양보해야 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반한 감정에 고조된 일본에서 집권 정당인 자민당 핵심 정치인이 한국에 대한 양보를 강조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실제로 자민당 당직에서 간사장은 총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자리인데, 니카이 간사장은 일본 정계의 대표적 지한파로 알려졌지만 지난달 한국 국회 방일단의 만남을 거부하는 등 아베 총리 강경 기조에 발을 맞춰왔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80세 고령에도 불구하고 이번 자민당 인사에서 유임된 것은 아베 총리와 매우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니카이 간사장이 한일 관계 개선이나 일본의 양보를 언급한 것은 한국의 불매운동으로 일본의 경제가 힘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지난 28일 도쿄에서 한일축제 한마당이 열렸는데 거기서도 일본의 입장은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고위 관계자들은 한일 양국의 민간 교류가 계속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고, 아카바 가즈요시 국토교통상은 한국은 일본의 문화를 전해준 은인의 나라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며 지금 일본이 힘든 상황이라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그는 한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감소에 대해서도 최근 양국 정부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8월에는 방인 한국인 여행객 수가 전년과 비교해 48% 감소하는 등 양국의 인적교류 축소가 매우 가슴 아프다. 일본은 한국인 여러분들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한국에서 불매운동을 시작했을 때 불매운동이 금방 식을 거라면서 우리를 비아냥대고 무시했지만, 한국의 불매운동이 일본의 예상보다 거세고 실제로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지니까 입장을 다급하게 바꾸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한일축제 한마당에 참석한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수출 규제나 징용 판결 등 민감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민간 교류에 초점을 맞춘 메시지만 던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 같은 발언은 불매운동으로 일본 여행 거부운동이 확산되면서 경제적 타격이 커지니까 민간 교류는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거고, 한국인 관광객을 다시 들여서 자국의 피해를 줄여보겠다는 계산적인 행보라는 게 지배적인 반응입니다. 결국 일본의 입장을 쉽게 해석해보면 우리는 잘못한 게 없으니 입장 변화가 없다. 한국인들이 여행을 많이 안 와서 힘든 상황이니까 수출 규제는 별개로 일본 여행 많이 와줘라.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시 일본은 믿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힘들어서 손 내미는 주제에 본인들 입장은 끝까지 안 바꾸면서 여행 와줘라. 사이좋게 지내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일본 여행을 다시 많이 가고 일본 경제가 활성화되면 일본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장을 바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이 동정심을 유발하던 말던 신경 끄고 우리의 불매운동은 생활화가 돼서 끝까지 가야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우리 국민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불매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한국 관광객에 급감한 일본의 지방 도시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일본 언론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불매운동 이후 최초로 일본 항공사가 운항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는 국내 적항공사나 일부 항공사에서 일본 노선을 중단하거나 축소한 사례는 있었지만 일본 항공사가 중단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중단한 항공사는 일본의 적항공사인 피치항공인데,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피치항공이 삿포로, 오사카, 오키나와 노선 등 한국과 일본에 있는 3개 항공 노선을 중단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피치항공도 홈페이지에 운항 중단 소식을 공지하면서 매일 1일씩 운항하던 인천 삿포로 노선을 10월 28일부터 중단하고 내년 1월 7일부터는 부산 오사카 노선이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중단되는 노선과 운항 횟수가 축소되는 노선도 생겼는데, 인천과 오키나와로 오가는 노선은 내년 1월 28일부터 2월 22일까지 임시 중단되고, 인천 오사카 왕복 노선은 11월 11일부터 약 한 달 동안 하루 4회에서 3회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피치항공이 운항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삿포로, 오사카, 오키나와 노선은 모두 한국인이 즐겨 찾던 관광지였습니다. 결국 피치항공은 불매운동의 직격탄을 맞고 운항을 중단했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피치항공 측은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 운항을 중단하면서도 불매운동 여파는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피치항공 현지 관계자는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다. 운항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일 관계나 불매운동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신승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한국 네티즌들은 피치항공이 운항을 중단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중단을 한 것이 아니라 중단을 당한 거 아니냐. 불매운동과 무관? 정신승리도 정도껏 해야지. 피치 못할 경우에만 타는 게 피치항공 아닌가? 피치항공 보면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중단했네. 이런 반응들을 보이면서 정신승리하는 피치항공한테 팩트를 날려줬습니다. 한편 일본의 수출 규제 반발에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이어지면서 강원 동해안에서 일본으로 가는 여행객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해수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동해안 출발 일본 방문 내국인은 557명으로 전년 같은 달 1970명보다 71.7% 줄었고, 8월에는 453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1497명에 비해 69.7%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동해수산청 관계자는 일본 불매운동 여파로 일본을 찾는 내국인 수가 지난 7월부터 큰 폭으로 줄었다.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더 감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결국 일본에서는 한국이 불면동을 해도 아무 영향 없을 거라고 했었지만 일본은 현재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고 일본 언론에서조차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베는 아직도 괜찮다며 정신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아베가 언제까지 정신승리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방탄소년단 효과에 8월달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은 5%가 증가를 했고, 반대로 한국에서 일본 대마도를 간 한국 관광객은 90% 이상 급감했다라는 기사가 났는데요.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다 보니 대마도 자영업자들이 정말 해서는 안 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그분들 걱정을 할 필요는 없지만 정말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다고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 극단적 행동이 무엇이냐면 바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나가사키 현에서 대출 상담회를 열었다는 소식입니다. 나가사키 현 소속 대마도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이런 식으로 도에서 앞장서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상담회를 열었다는데, 한일 관계가 심하게 악화돼서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것은 한국과 일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 자영업자들을 살려보겠다고 대마도를 준재난지역으로 지정한 것까지도 전에 9월 9일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개인 사업자들을 위한다고 대출받아서 화이팅 하세요. 이게 뭡니까? 화이팅이 되겠습니까? 아마 지자체에서는 대마도의 자영업자들이 자금이 부족해서 이 사단이 났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지난 27일 NHK 보도에 따르면 나가사키 현은 대마도 지역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자금 융통을 지원하는 새로운 융자 제도와 보조금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중소형 호텔, 버스 회사, 음식점 경영자 등등 주로 개인 자영업자들이 대거 설명회에 참가했습니다. 이걸 나가사키 현청 소속 담당 공무원은 이달 17일부터 한 점포당 3천만엔을 한도로 우리 돈으로 약 3억 3,400만 원이죠. 기존 이자 1.95%보다 낮은 1.3%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새로운 융자 제도를 만들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사키 현 노동국 담당자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직원의 휴업수당을 3분의 2를 국가가 부담하는 고용조정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NHK에서는 대마도는 부산에서 배로 한두 시간 정도면 접근을 할 수 있는 곳인데 한일 관계 악화 영향으로 앞으로도 계속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렵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오랜만에 객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 8월 배편을 이용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약 7,600명으로 지난해 8월 대비 80%가 감소했고요. 일본 정부 관광국에 따르면 지난달 대마도시 이지하라 항으로 입국한 한국인은 1,100명으로 작년 8월 대비 91.1%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관광객 80% 감소했다라고 알고 있었던 건 배를 이용해서 다른 도시를 간 것까지 다 합쳐서 평균을 내니까 80%가 감소했다고 나온 거였고, 대마도 하나만 따진다면 91.1%가 감소했다고 일본 정부 관광국에서 밝혔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지난 25일 해양 정책을 담당하는 에토 세이치 오키나와 북방 담당상은 대마도시를 방문해 관광시설을 시찰하고 대마도 시장과 면담을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나눴다고 합니다. 대마도의 히다가스 시장은 오키나와 북방 담당상에게 관광객 감소로 지역 경제가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며 대마도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즉 중앙정부라는 건 그분한테 우리 좀 살려달라고 했다는 건데, 아니 그 남자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으론 이 대출해주겠다는 이거 조심스럽게 예상해보는데요.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자기가 먼저 나서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다가오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은행이든 지자체든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은행은 가뜩 제로금리 시대에 자기들도 실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때다 싶어서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아먹고, 지자체에서는 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이 정도까지 노력했다 라고 실적을 쌓으려는 전략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게 지금 자금이 부족해서 생겨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출 많이 받으면 한국 관광객이 다시 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 돈 대출 받아서 뭐 하려고요? 아까 3억 3,400만 원까지 대출해준다고 하는데 그 돈 생겼으면 뭐 가게를 넓히거나 사람을 더 뽑거나 인테리어를 싹 바꾸려고 하나요? 지금 그 문제가 아닐 텐데 말입니다. 뭘 어쩌려고 대출을 받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나 할 수 있는 건 있겠네요. 3억 대출 받아가지고 대마도를 떠나서 후쿠오카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로 가게를 옮길 수는 있겠네요. 하여튼 알아서들 하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마도 상황이 관광객이 싹 끊겼고 여기서 더 나빠질 건 없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바닥이 아니었네요. 더 아래에 지하실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장사가 잘 될 때야 대출 받으면 이자라도 낼 수 있지. 지금 이런 상황에 대출 받았다가는 원금과 이자 아마 내지 못하는
파멸의 소리가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대마도시와 나가사키현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